우리 땅에서 우리 몸에 맞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소비일 것이다.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을 좌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식사랑 농사랑 운동을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다.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업, 농촌, 농업인을 살리고 우리 몸에 맞는 신토부리 농산물을 애용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맥락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지난해 기준 23.1%까지 낮아졌다. 23.1%까지 낮아졌다. 나머지 76.9%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추세라면 2008년과 2010년 곡물 파동과 같이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 수출 중단으로 인해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전개될지도 모른다. 그나마 자급률이 높은 쌀의 1인당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커피라고 한다. 단일 음식 기준 주당 섭취 빈도가 12.2회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1.9회, 설탕 9.7회, 잡곡밥 9.6회 등의 순이었다.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소비 촉진 운동에도 불구하고 쌀 포함한 곡물의 소비는 줄어들고 있으나 패스트푸드와 같은 서구화된 식습관은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본다. 생산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일어난다. 농업인이 생산자이고 도시민은 소비자다. 결국 농업인과 소비자는 소비가 일어나야 식량 공급이 원활해지는 공동 생산자 관계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도시민도 소비농부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의식은 농업지수를 높여 농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 농산물 소비가 촉진되어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우리 농산물 소비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가정에서의 요리, 둘째, 학교, 기업체 등에서의 급식, 셋째, 일반 식당에서의 조리 등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요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정 요리가 활발해지면 밥상머리 교육, 집밥 먹기가 자연스럽게 실천된다.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조리 방법에 대한 자녀 교육이다. 앞에서 닭이 날지 못하는 이유가 어미의 날지 않는 모습이 각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요리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요리할 수 없게 된다. 가정에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밥상머리 문화가 대물림되지 못하고 사라지면 어른들의 권위도 사라진다. 그래서 가정은 문화와 식습관이 만들어지고 우리 농산물의 선택이 일어나는 첫 번째 장소이자 우리 농촌을 활성화하는 마지막 장소다. 같은 가방이어도 사람들은 굳이 명품의 가치를 높게 산다. 세월에 상관없이 오랜 기간 기품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는 반면에 브랜드 가치 자체가 탁월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가방을 들면서 자신의 가치도 품격화하고 싶은 소비 심리가 크게 작동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에 민감한 사회다. 가치를 소비하는 시대. 나는 어떤 가치를 선호하며 소비 중인가를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랑받기 위한 조건들. 고객과 기업 간의 관계는 예상 고객, 단골, 옹호자,
그리고 동반자 순으로 발전한다. 요즘은 기술이 평준화돼 차별화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고객과의 관계를 동반자로 발전하도록 돕는 역할로 브랜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브랜드를 인격화하기도 하고 브랜드에 사람이 갖는 성격과 같은 브랜드 개성을 가미하기도 한다. 고객이 브랜드를 좋아하고 사랑하게끔 만든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단순히 브랜드를 넘어 러브마크로 고객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노력을 많이 한다. 흔히 브랜드 관리 활동을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듯이 하라고 한다.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보지만 싼 것보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비싼 것이 더 잘 팔리는 것을 보면 사람은 이성적으로만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받는 브랜드의 조건. 지금은 제품 중심의 시대에서 가치 주도의 시대로 변했다. 단순히 가격이나 품질에 따르기보다는 디자인 콘셉트, 색상 등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구입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물론 제품의 품질이 기본이지만 제품이 평준화된 상황에서 품질이 아닌 의미,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고 구매한다. 이런 의미와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 브랜드 관리다. 브랜드는 유기체처럼 생기고 사라지는 과정을 밟는다. 영원한 1등은 없다. 한때 국내 대표 제빵의 선도 브랜드였던 모 제빵 회사는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트렌드와 사회적 변화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태된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자만은 기업이 망하는 3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1등 브랜드일수록 시장을 선도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필자는 단연간 기업의 이미지 통합 전략을 수행했다. 대부분 기업처럼 로고 같은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옷차림, 행동 명령에 관한 사항까지 개념화한다. 사항까지 개념화한다.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 강조돼야 할 것은 바로 같은 목소리와 일관성이다. 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결정된 색상, 디자인 요소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색상만 봐도 어느 회사인지, 어느 은행인지 알 수 있는 이유는 브랜드 관리의 한 부분인 CI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때문이다. 포장재도 마케팅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제품은 평준화되어 간다. 이때 시선을 끌고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포장이다. 포장재에 예술을 입히거나 선물 등 용도에 맞는 포장재, 개발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객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본다고 한다. 믿게 만드는 것,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힘쓰는 이유다. 브랜드와 고객과의 최고 이상적인 관계가 공명이다. 브랜드를 보면 설레고 서로 울림이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만들고 관리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적용하는 모든 주체가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고객도 브랜드에 일관된 사랑을 줄 수 있다. 꾸준한 관리와 끊임없는 관심이 전달돼야만 고객도 브랜드의 가치를 높게 사고 이에 걸맞게 호응하는 것이다. 퍼스널 브랜딩의 성공 요인. 1960년대 초 하버드 대학교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는 개인의 경제적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간 조망을 들었다.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는 것이다. SBS 스페셜 1만 시간의 법칙에서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자. 아이들에게 악기를 배우기 전에 단기 계획 또는 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단기는 초등학생,
중기는 중학생, 장기는 고등학생 때까지다. 네. 적더라도 장기 계획을 세운 아이들의 실력이 훨씬 뛰어났다. 같은 시간 연습해도 실력이 느는 사람과 안 느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 조망에 있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후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혀 있을 때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라고 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시간의 역습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필자의 목표 중 하나는 매년 한 가지 이상 자격증을 따는 것이다. 그 덕분에 20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꼭 자격증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자격증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자격증이었다. 그렇게 취득한 이용사 자격증으로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이용봉사를 하기도 했다. 서비스의 대표적인 특성은 무형성이다. 형태가 없는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자격증이다. 의사면허증, 의사가운 등은 무형의 자격을 신뢰나 권위로 유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간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며 연간 20회 이상의 언론에 기고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시대인 지금 필자의 목표 중 있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자격증이다. 언론에 기고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시대인 지금 글 쓰는 능력도 성공을 위한 중요한 능력 중 하나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MBA 과정에서 CEO를 대상으로 한 성공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한 질문에서 93%가 능력, 기회, 운이 아닌 매력이라고 답했다. 매너 좋은 사람은 관계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나다. 관계는 완벽해서 끌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허점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 더 유리한 것 같다. 우리는 상대방을 보는 순간 알아본다고 한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을 얼마나 만나야 알 수 있을지를 물으면 대답은 달라진다. 타인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보여주는 조아리의 창이라는 이론이 있다. 이론에 따르면 4가지 영역이 있다. 내가 안다, 내가 모른다, 남이 안다, 그리고 남이 모른다의 내 영역이다. 이 영역들이 서로 연결되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 첫 번째 공개 영역은 나를 알고 상대방도 나의 특성을 아는 영역이다. 두 번째 영역은 맹인 영역으로 자신은 자신을 모르지만 타인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영역이다. 나는 모르지만 남이 나를 잘 알고 있을 때 해당된다. 세 번째 영역은 숨겨진 영역이다. 매너 좋은 사람은 관계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나다. 관계는 완벽해서 끌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허점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 더 유리한 것 같다. 우리는 상대방을 보는 순간 알아본다고 한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을 얼마나 만나야 알 수 있는지를 물으면 대답은 달라진다. 여기까지 읽었구나. 두 번째 영역은 맹인 영역으로 자신은 자신을 모르지만 타인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영역이다.
나는 모르지만 남이 나를 잘 알고 있을 때 해당된다. 세 번째 영역은 숨겨진 영역이다. 자신은 알지만 타인은 나를 모르는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미지의 영역이다. 미지의 영역이다. 미지의 영역이다. 자신도 자신에 대해 모르고 타인도 나를 모르는 영역이다. 자신은 자신을 다 안다고 하지만 외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 관리가 필요하고 대외적으로 비치기를 바라는 모습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와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중인격이나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쓴 인격을 강화하게 되어 진정한 나를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려면 진정성이 전달되어야 한다. 어쩌면 그 가치가 마음에 들어서 소비하는 시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바로 나라고 한다. 퍼스널 브랜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이 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 지위나 명예, 부, 스포츠, 공부, 인간관계 등 많다. 자기 여건에 맞게 스스로의 브랜드를 만들어 누구나 욕망하고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신을 멋지게 만드는 세 가지 힘이란 경력, 실력, 그리고 매력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다. 나 자신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건강한 활력소를 내뿜는 삶, 건강한 자기사랑이 투영된 브랜드의 가치는 고객들도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다. 지속적인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만 할 것이다. 브랜드의 가치는 진정한 사랑에서만이 가능한 영역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시간의 역습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명품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 비싸도 흔쾌히 사고 싶은 상품이 있다. 바로 유명 브랜드 제품이 그렇다. 흔히 유행하는 말로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명품이라고 하는 제품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품질도 품질이지만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다. 정체성에 담긴 가치. 브랜드라는 단어는 불에 달구어 지진다는 뜻의 노르웨이 고어인 브랜드라에서 유래되었다. 실제로 고대부터 사람들은 불로 달군 인두로 가축의 등이나 엉덩이를 지져서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했다. 기원전 약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토기에도 표식이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브랜드는 소유권에서 기원한 셈이다. 요즘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그 자체보다는 꿈과 이미지를 위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심리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하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필요에 의거 제품을 구입하기보다는 가공된 욕망 때문에 제품을 구입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꿈과 이미지는 브랜드를 통해 표현되며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기능적 가치 외에 정서적 가치나 상징적 가치도 제공해준다. 그럼 상표와 브랜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표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뜻한다면
브랜드는 상표의 의미에 더하여 연상되는 이미지, 창출되는 경험, 그리고 지각되는 믿음과 신뢰 등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포함된다. 기업은 해당 제품이 소비자들 인식에 사다리 맨 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도구를 활용한 인식의 싸움을 벌인다. 광고나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등도 펼치는데, 이러한 활동이 일련의 브랜드 자산 구축 활동이며 브랜드 경영이다. 한편 개인으로서 자신을 브랜드 경영하는 것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개인 간 차별점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이며, 나만의 브랜드와 바람직한 나다움을 만들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 상품과 사람의 차이. 우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업을 먼저 결정해야 하듯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우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적인 요소는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듯이 개인도 자신의 가치관이 투영된 사명문을 작성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또한 배움을 통한 지식 습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외적인 요소로 외모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심리학자인 알버트 메라비언에 따르면 상대방을 평가할 때 55%가 시각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다. 인류학자인 레이 버드위스텔도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때 비언어적 메시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65% 이상이라고 했다. 이처럼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도 내적 요소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형성된 자신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알려야 할까? 기업의 제품 광고나 홍보 활동처럼 외부에 알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앞서 말한 자신의 사명문을 바탕으로 핵심 가치를 뽑아내어 독특하고 강력하게, 그리고 호의적인 방법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밖으로 내보내 스스로 존재를 알려야 한다. 시장 가치를 높이는 퍼스널 마케팅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광고가 쏟아지고 수많은 제품이 상표를 달고 시장에 나온다.